안녕하십니까. 서법영TV의 변형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다 같은 것 같습니다. 도둑질을 했으면은 그걸 갖다 잡는 게 경찰이고요. 탈세를 했으면은 그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소명 후에 탈세된 세금을 다시 내라고 하는 게 과세관청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세무조사 1순위 이것만, 즉 과세관청에서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면 전혀 문제를 갖다 두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다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선 세금을 갖다가 추징하는 게 과세관청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법인 대표님이라면 반드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법인 영업을 갖다 하고자 하시는 영업자 입장이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니 굳이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참고로 오늘 강의는 10분 안쪽으로 제가 끝나지 않으니 지루하다 생각하시면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 오늘 강의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자사주 취득이란, 자기주식 취득이란 같은 얘기고요. 두 번째, 자사주 취득 후에 소각을 갖다 할 수 있는데 이게 감자소득이 일반적인 건데 상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익 소각도 가능해졌습니다. 이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 세 번째, 그렇다면 합법적, 즉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법인 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자사주 취득 후 소각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건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대표님, 세무조사 혹시 받기를 갖다 학수고대 하십니까? 과세관청에서는 세무조사 1순위로 보는 항목은 대표의 뭐뭐뭐뭐이다. 뭘까요? 네, 이거에 대한 답은 조세 회피다입니다. 과세관청인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시 및 어떤 과세를 갖다 하기 직전에 이런 관련된 대답을 갖다 합니다. 이 대답에 대한 세 가지 유형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정 못합니까? 억울하시면 소명하세요. 소명해서 본인들 말이 맞으면 저희가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겠죠. 두 번째, 문제가 있으니 우리 국세청에서는 과세하겠습니다. 이런 관련된 대답을 또 하겠죠. 세 번째, 이런 관련된 내용 중에서 가장 마지막, 과세관청의 판단은 이러니 이 관련된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가장 많이 합니다. 최근에 경정청구 및 그리고 법인 컨설팅 방문차 대표님을 갖다가 상담을 하다 보면 열의 한 7, 8 대표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최근에 어떤 과세관청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이슈 중에서 두 가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자기주식 소각, 이익 소각, 특허 이 말씀을 갖다 하시는데 자기주식 그리고 이익 소각 이거 절대 하지 마라. 특허 관련된 부분도 절대 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법인 대표들 얘기를 갖다가 많이 듣고 하소연을 갖다 많이 듣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된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 통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사를 갖다 빨리 하면 체하는 것처럼 체하지 않게 먹으면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표님들의 두 가지 이슈, 자기주식 이익 소각 관련된 부분이나 특허 관련된 부분, 오늘은 그 중에서 다 다루지 못하고 자기주식 이익 소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문제 소지가 없는지에 대한 관련된 근거랑 사례에 대한 부분을 갖다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예전 강의에도 올렸던 적이 있는데요. 자사주, 이게 자기주식이라고 합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생명은 없지만 법에서 인격체를 갖다 부여한 게 법인이라고 합니다. 즉 그래서 자기주식, 줄임말로 자사주 취득이라고 하는데
주식을 관련된 부분을 갖다 발행을 했는데 이 부분을 기존 주주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취득을 해서 그 취득된 금액만큼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자사주 취득이라고 합니다. 즉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로부터 매입하거나 또는 증여에 의해서 법인이 재취득하여 보유하는 걸 갖다가 자사주 취득이라고 합니다. 이때 회사는 취득 지분에 대한 해당하는 대가, 즉 시가라고 하죠. 이 부분을 법인 잉여금에서 주주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이 또한 불법이 된 겁니다. 2012년 4월 15일은 비상장회사, 즉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아주 뜻깊은 날이 됩니다. 즉 2010년 4월 15일부터 기존 상장 기업에만 가능했던 자기주식 취득 이 관련된 부분이 비상장회사, 즉 중소기업에도 전면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즉 배당 가능 이익 내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비상장 주식회사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다만 주식을 갖다가 소각하는 경우,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상법과 같이 재원에 대한 규제 없이, 즉 배당 가능 이익 내에서 가능하다는 어떤 규제 없이 자사주 취득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이 자사주 취득 관련돼 가지고 이해를 갖다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를 갖다 하셔야 됩니다. 즉 자사주를 갖다가 법인 입장에선 기존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법인 입장에서 주식을 취득을 했습니다. 이게 자사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기 주식을 갖다 법인 입장에서 취득을 갖다 하고 나서 법인은 두 가지 결정을 갖다가 행위를 갖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주식을 갖다 취득한 부분을 갖다가 소각하든 아니면 매매하든, 이 소각 관련된 내용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다다음 장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소각 거래는 자본 거래라고 하고 매매 거래는 손익 거래라고 합니다. 즉 소각 거래에 있어서는 세금을 내는데 배당한 거랑 같이 간주한다, 즉 의제 배당이라고 해서 배당 소득세를 내고요. 매매 거래에 있어서는 양도세 플러스 증권거래세에 대한 부분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소각 거래 입장에서는 법인이 자기 자사주를 갖다가 취득을 해서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정 시점 이후에 이 부분을 갖다 소각을 했다. 그럼 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즉 소각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갖다 취득하는 경우 자본금 또는 이익 잉여금을 감소시키면서 주식을 소각을 한다. 즉 배당 효과를 갖다가 누린다고 생각을 해서 배당 소득세를 갖다 과세하는 거고요. 소각 이제 이외의 목적, 즉 처분의 목적으로 법인이 자기 주식을 갖다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용도로 쓸 수가 있겠죠. 경영권 강화나, 물론 자사주 같은 경우는 일반 주식처럼 의결권은 없지만 법인 입장에서는 보유 후 매각 목적, 또 향후에 어떤 임직원, 상여 또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 해서 이 행사 시에 주식을 갖다 지급할 목적으로 법인 입장에선 자사주 매매 거래를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주식 매수 청구권은 정관상의 그 내용을 기재를 갖다 하고, 그리고 그 관련된 부분을 등기를 쳐야지 법적 효력이 있다는 부분을 제가 강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기 주식 이익 소각을 갖다 하지 말라고 하시는 대표님들은 왜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관련된 제도를 악이용하는 특정 소수의 그런 분들 때문입니다. 즉 자기 주식 취득 후에는 이 관련된 부분을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법인 자금의 인출,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이 관련된 부분을 갖다 활용을 해서 인출을 갖다 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향후에 CEO의 상속세의 납부 재원으로 이 관련된 부분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법인이 자기 주식 취득 후 보유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향후에 직원 그리고 스톡옵션 관련된 주식 매수 선택 청구권이라고 하죠. 이 행사 시에 어떤 주식을 현물로 배당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강의의 핵심은
이런 다양한 활용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과세관청에서는 이런 부분을 갖다 부인되는 경우, 이런 경우였죠. 즉 CEO의 가지급금 정리 재원으로 이 자기 주식을 갖다 취득 후에, 소각 후에 뭐 약간의 어떤 배우자를 갖다 통해서 약간의 한 바퀴 좀 돌리면서 하는 이런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부인당하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법인이 자사주 취득 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매 거래가 있고요. 주식 소각 거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주식 소각 목적의 자기 주식 취득 시에 이 주식 소각 관련된 부분은 이 두 가지 경우를 갖다 이해를 갖다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즉 주식 소각은 첫 번째 감자 소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이익 소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익 소각 관련된 부분을 갖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익 소각은 기본적으로 2010년 4월 15일 이후에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더 활성화가 된 부분인데 일반적인 형태의 소각이 이 부분입니다. 주식을 갖다 소각을 갖다가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법인의 자본금이 1억이다. 그러면 이 자본금 또한 감소가 되는 소각을 일컫는 부분이 감자 소각입니다. 그렇다면 이익 소각은 기본적으로 자본금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 자본금을 갖다 투입을 해서 경제활동을 했을 때 매년 어느 정도의 단기순이익이 생겼다. 그러면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배당 가능 이익이나 미처분 이익위험 관련된 계정이 플러스가 될 겁니다. 즉 자본금은 전혀 건드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본금 감소는 없고 이익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즉 주식에게 배당할 이익을 갖다 재원으로 하는 소각을 이익 소각이라고 이해를 갖다가 하시면 됩니다. 즉 일반적인 형태의 소각을 감자 소각이라고 했는데 이익 소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감자 소각과 이익 소각은 이런 차이가 있으니 이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해두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주식 소각 관련된 부분은 제3법 제342조 주식은 원래 자본금 감소, 다른 얘기는 감자 소각이라고 합니다.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소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이 부분을 이익 소각이라고 하는데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이 이익 소각을 갖다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상법 제342조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자기 주식 취득 관련된 어떤 규정이랑 법적 근거 관련된 부분을 갖다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기 주식 취득 이후에 이익 소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혜택이 많다면 어떨까요? 그 관련된 부분을 갖다 면밀하게 따져보고 시행을 하든 하지 말든 결정을 갖다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즉, 제 앞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자기 주식 취득 후에 두 가지 결정을 갖다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소각을 갖다 하든 매매를 하든 소각을 하게 되면은 배당소득세를 갖다 내야 되는 거고 매매를 갖다 하게 되면 그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 플러스 증권거래세를 갖다 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배당소득세나 양도세를 갖다 전혀 내지 않는 그런 장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얘기가 분명히 틀려지겠죠. 이 관련된 부분이 많이 이슈가 돼서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이 관련된 부분이 이렇습니다. 자기 주식 관련된 프로세스 첫 번째, 법인 대표 남편이 배우자에게 회사 주식을 갖다가 평가를 갖다 해서 6억 원어치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증여를 갖다 합니다. 우리나라의 증여법에서는 10년간 배우자의 6억 관련된 부분까지는 세금을 갖다 전혀 내지 않는 그런 혜택이 있죠. 즉 증여세 및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배우자는 즉시 회사의 주식을 매각을 갖다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자기 주식을 보유를 하고 또 이 관련된 부분을 갖다 소각을 합니다. 물론 이 매각 대가에 대한 부분은 지급을 갖다 해야겠죠. 이게 첫 번째 양도소득으로 처리가 된다면 다음 장엔
이 관련된 부분이 배당소득으로 처리가 된다면 나오겠죠. 즉 양도소득, 의제배당, 배당소득세와 전혀 세금 낼 부분이 없다는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즉 아까 이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진행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양도자산이 비상장 주식이므로 증여 후 바로 매각하더라도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법인 입장에서는 배우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6억에 취득을 해서 6억에 매각을 했으므로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양도 차익이 전혀 없는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 1월부터 좀 바뀌는 규정, 제가 다다음 장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증여 후에 양도 행위에 대한 부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양도소득이, 여기서 핵심이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배우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이 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즉 양도소득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혀 양도세를 갖다 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됐는데 의제배당, 배당소득세를 갖다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처리가 된다면 자기주식 취득에 있어서 이 배당소득세를 갖다 계산하는 이 근거는 양도대가 마이너스 취득가액입니다. 즉 양도 자체와 취득가액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의제배당소득세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배당소득에는 배우자 등 이월과세 및 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를 갖다 할 경우 이거에 대한 좀 제재가 좀 있는데요. 이 관련된 배당소득이 있어서 자기주식 취득 관련된 부분은 양도행위 부인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주식 취득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 소지가 없이 진행을 한다면 전혀 문제 소지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이익소각 시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와 다음 장에 있는 경우에 관련된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 도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는 그렇다면 이 경우 진행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를 갖다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익소각, 즉 자사주 매입 후 법인 입장에서 이익소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도식으로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대표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고 주식으로 6억을 배우자한테 증여를 갖다 합니다. 배우자는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바로 해당 법인에다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주식가치 6억에 되는 부분을 갖다가 자기 주식을 갖다가 법인에 넘깁니다. 그러면 법인 입장에서는 배우자 지분 관련된 지분 6억 상당의 금액을 취득을 갖다 하고 그리고 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보유를 할지 소각을 할지 결정을 갖다가 한다고 했는데 보유를 하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참고로 오랜 기간 보유를 갖다 하면 특정인에게 대금을 갖다가 빌려준다는 목적의 기본적인 가지급금으로 과세관청에서는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법인 입장에서는 이 자기주식 취득한 부분을 갖다 소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입장에서 관련된 6억 부분을 갖다 법인에서 수령을 해서 부부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갖다 작성을 해서 남편한테 그 돈을 갖다가 빌려주고 명분을 만들어서 대표가 한 6억 정도의 가지급금이 있다면 이 부분을 갚고 나서 상계 처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하게 된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결론에 의해서 최근에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된다는 얘기였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가지급금 상환이나 남편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런 목적으로 쓰지 않는다면 이 관련된 부분은 자사주 취득 그 이후에 이익소각 관련된 부분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정부에서 과세관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혜택 시행을 갖다 하라고 했던 부분을 잘못 이해를 갖다 해서 약간 편법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을 때 이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큰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다면 법인 입장에서 자사주 취득을 갖다 하고 이익 소각을 갖다 했는데 이 이익 소각한 어떤 금액에 대한 부분을 대표이사인 대표의 가질금을 갖다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썼다. 요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같은 도식 내용인데 1번부터 6번까지 갔을 때 앞전에는 그 목적 자체가 가질금 상환이 아니었고 지금은 이 대표이사의 가질금 상환 목적이라면 즉 배우자 입장에서는 주식으로 증여를 갖다 받고 그 6억 상당의 금액을 갖다 법인에서 현금을 갖다 받아서 남편한테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갖다 작성을 하고 근거를 마련했다 하더라도 과세관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대표이사의 가질금으로 상환을 갖다 했다고 하면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해서 이 관련된 부분이 부인당하는 사례가 최근에 많이 있어서 대표이사님들이 최근에 이 관련된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즉 우회증여를 통해서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 이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익소각, 자사주 취득 이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데 반대로 얘기했을 때 이 관련된 우회증여 통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한다면 이 이익소각과 자사주 취득은 아주 좋은 어떤 잉여금의 출구 전략으로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장입니다. 계속 말씀드려왔던 배우자 증여, 우회증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배우자 증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갖다 한번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을 먼저 따져보시고 실천을 갖다가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마지막 장은 제가 제목만 읽을 거고요. 이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정확히 상담받기 원하시는 대표님들은 연락을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이익 소각을 갖다 하는데 이런 배우자 가질금 목적으로 이런 부분을 갖다 해야겠다. 나는 그렇다면 첫 번째 주권 발행 후 시행을 하십시오. 대부분의 주권 발행이라고 하면 비상장법인은 어떤 편의를 갖다 봐주기 위해서 이 주권 발행을 갖다가 생략을 갖다 하고 스킵을 갖다 했는데 주권 발행에 대해서 하라는 이유는 이 주권에 대한 소유가 누구냐에 따른 그런 부분을 갖다가 알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이런 부분을 갖다가 똑같이 했을 때는 시가평가, 반드시 시가평가를 갖다 하고 진행을 갖다 하셔야 되고 세 번째, 이 주권 발행 후 관련된 부분을 갖다 말씀드렸는데 이 주권 발행 시행 관련된 부분에 있었을 때는 상법상의 절차, 기타 등등의 절차에 있어서 상법상의 절차를 갖다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이 이익소각 관련된 부분이라고 했을 때 보유 또는 재발행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 6억을 통해서 가지금을 갖다 해결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소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문제 소지가 돼서 이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문제가 됐던 건데 보유 또는 소각 대신에 재발행을 주식을 갖다가 권장을 갖다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주식 증여 후 1년 지나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지켰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 배우자 주식 증여 후 1년 지나고 시행을 한다는 부분은 여기 2023년 1월부터 이 관련된 부분이 상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이겁니다. 맨 밑에를 보시면 배우자 증여를 통한 조세 회피 방지 관련된 부분, 필요 경비 계산에 의한 특례가 신설이 됐는데 양도일로부터 맨 위에 보시면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재를 갖다 두겠다 이 부분입니다. 즉 주식을 갖다가 증여하는 부분은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바로 하고 법인에 그 부분을 갖다 매각을 하고 그거에 매각된 금액을 갖다 받아서 남편한테 주는 부분에 제약을 두겠다나 이런 내용인데 즉 배우자 우회 증여를 통한 조세 회피 방지를 갖다 하기 위해서 계도 기간을 준 게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즉 2023년 1월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이 관련된 부분을 최소한 1년 이상을 양도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양도를 갖다 해야 된다는 규정, 배우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긴 만큼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즉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자사주 취득, 이익 소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